안녕하세요, 엘리나입니다. 네, 제가 휴먼 디자인을 2014년도부터 한 7년 정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고요. 텍스트 자체, 휴먼 디자인이 굉장히 방대하고 맥락도 넓고 깊고 어려운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마인드적으로 이해하기도 좀 어려웠고, 제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 휴먼 디자인 지식이 얼만큼 유용성 있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얼만큼 나에게 있어서 고통을 해소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줬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아닌 것들을 얼마나 발견하게 해줬는지, 고마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삶을 좀 변화시키는데 이런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런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3 마야 인생 목적을 가진 퓨어 제너레이터입니다. 네. 제가 13이다 보니까 이렇게 배우고 또 실험하고 이런 삶에서 적용하는 과정 모두 다 시행착오였어요. 결정적으로 이번 영상을 제가 찍게 된 부분들은 비자 영역에 관해서 굉장히 좀 깊은 인식을 받게 되면서, 제가 30대 후반인데 정말 설명할 수 없이 꼬여 있었던 실타래, 이 이슈들과 내 자신이 아닌 것들, 굉장히 많은 오해들, 그리고 굉장히 무겁고 이런 많은 에너지들이 좀 많이 풀어졌던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환경, 그러니까 가족이 되겠죠. 가족의 차트를 내 차트와 비교를 해서 서로의 미정센터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좀 깊게 살펴보시면, 자신의 이슈가 어디 부분에 좀 깊게 함몰이 되어 있는지 좀 배우는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건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즈나 센터가 정이고요. 에고센터, 신장센터가 미정입니다. 반대로 저희 아버지는 매니페스터 디자인이시고요. 아드나 센터가 미정이고 또 에고센터가 정의로 되어 있으세요. 이 두 센터는 아버지와 제가 각각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단순히 서로의 미정센터만 자신의 비자를 키우거나 증폭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미정, 이 서로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깊게 꼬여있고 얽혀 있었던지, 그 부분을 인식을 하면서 진짜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고 센터가 정의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매니페스터다 보니까 굉장히 추진하는 에너지가 강하세요. 네, 현시 막 마음 먹으면 시작하실 수 있는 디자인이죠.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의지박약이고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있으셨고, 반대로 저는 아버지는 굉장히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주관이 되게 없고, 뭔가 이렇게 신념이 딱 이렇게 잡혀있는 그런 것이 없다. 가장인데 왜 그런 게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어떤 고리를 형성하게 돼서 어떤 그 악순환 고리가 연결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에고 미정인 센터로부터 저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반대로 저는 그것들을 받아냄으로써, 반대로 제가 아버지가 아즈나가 미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차트를 열어보지 않아도요, 정의센터가 미정센터를 볼 때는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약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보여집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마인드로 아버지를 계속 압박을 하고 안 좋게 되게 힘을 가해서 마인드가 굉장히 왜곡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이 또 올바르지 않은 마인드, 막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이 영향력,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또그 정의된 에고센터로부터 저한테 다시 또 막 퍼붓게 되고, 저는 또 그거를 받고 아즈나 센터로 다시 아버지한테 퍼붓게 됩니다. 일종의 그 피드백 순환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부정적인 순환고리죠. 왜냐하면 서로가 두 개의 센터가 각각 정의가 되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센터에서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내가 취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다음에 증폭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의되어 있는 센터로 더 안 좋게 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의 메커니즘을 알게 되었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아즈나 센터가 정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더 안 좋게 비자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사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머니를 싫어했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그냥 싫어하게 되죠. 저 사람 왠지 행동하는 게 우리 엄마랑 똑같아. 왠지 저 사람 말하는 거 우리 엄마 같아서 싫어. 그래서 괜히 다른 사람하고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라고만 있을 때는 엄마가 떠오르기도 하면서 별건 아닌데도 이상하게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다 아시죠?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엉뚱한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정의되어 있는 그 에고센터 그리고 그 관문들이 똑같이 정의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납니다. 회사에서 만나고 뭐 저희 공부하는 데에서도 만나고 만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자꾸 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제가 아버지와 싸웠던 것처럼 트러블이 일어났던 것처럼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마 비슷한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갔던 거겠죠. 제가 경험한 게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아버지랑 있었을 때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 서로 안 좋았던 그런 관계들이 되살아나면서 이건 나중에 인식이 되면서 되살아났던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차트를 열어봤어요. 한 3분 정도를 열어봤는데 신기하게도 저희 아버지랑 똑같은 관문과 에고센터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에고센터 정의되어 있는 분이 한두 분인가요? 근데 계속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하고도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아버지와 반복했었던 패턴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게 꼭 100% 맞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만나게 된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아버지 디자인을 똑 닮은 사람들을 내 앞에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진짜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풀어야 할 숙제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이런 비자 많은 문제와 이슈들이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도 계속 이슈가 반복되겠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하고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저는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보지 못했던 거죠. 이거를 완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런 경험을 좀 하고 깊은 인식을 갖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자신을 싫어했던 부분들은 저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그래서 내가 증폭을 시키고 좋지 않게 내 스스로 또 왜곡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나인 줄 착각을 하고 또 그 부분을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자기 증오에 빠지고 이런 또 악순환이 또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내가 정의되어 있는 센터들이 이렇게 나의 미적 영역들과 얽히고 설켜서 또 더 미적 영역보다도 더 좋지 않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주고 있구나. 네, 이런 좀 복합적인 인식이 들어서 굉장히 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었던 부분들을 좀 알아나가면서 또다시 그런 에너지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을 제대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에너지가 압도돼서 또 저가 아닌 모습으로 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자각을 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내가 사람들 많은 장소에 갈 때 내가 미정센터의 영역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그것들이 나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또 내가 아닌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가는지 이 부분들을 내가 갖고 있었던 이런 이슈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런 자신 안에 이런
고통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내는데 저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 It's not your fault. 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어, 내가 어렸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취약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런 조건아들이 그냥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낼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또 그때 어른이었던 분들이나 지인분들도 이런 지식이 없이 그분들 또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상기를 하시면 서로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비자를 깊게 인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되게 좋기도 하고, 아 그래 이게 비자라고 하니까 난 이제 이렇게 안 하겠어 라는 이제 이런 인식들과 함께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깊게 인식이 될수록 충격도 왔고, 아 이거구나, 아하 모먼트, 약간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 굉장히 그 상대방이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되게 미워지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 막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더불어서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디자인을 가져서 만났던 분들, 그분들까지도 다 미워지고 막 비난을 퍼붓고 싶고 막 이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지나가고 하니까, 아 그들은 또 그 사람만의 인생 목적을 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발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고, 나 또한 그런 하나의 개인이고, 각각 개인이죠. 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그렇게 좀 객관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관점이 열리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진짜 치유가 진짜 많이 됐고요. 또 상대방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더 많은 또 훈련과 이런 성찰들이 또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진짜 깊은 이슈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런 패턴이 제 인생을 거의 끝장낼 만큼 굉장히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되게 기쁘기도 하고 꼭 말씀을 좀 드리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